이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김어준이 자기들만 비판하면 문조털만 비판하면 갈라치기래. 문조털만 비판하면 리박스쿨이래. 이런 김어준의 갈라치기 프레임이 파시스트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치의 논리와 히틀러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조건 감싸고 돌다가 자멸을 해버린 게 되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을 망친 건, 조국을 망친 건 결국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쇠빙선이 아니라 이제 망치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원장이 출소 이후에 쇠빙선 역할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망치선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쇠빙선을 망치로 부셔가지고 북극해에다가 침몰을 시키는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의 문제를 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도 특히 이제 털빠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조국을 누가 죽인 건가? 조국 혁신당을 난파선으로 만든 게 쇠빙선이 아니라 난파선으로 만든 게 과연 누군가? 제가 어제 그 가수 김호중 씨 얘기를 했어요. 그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운전하고 사고 쳐가지고 결국은 뭐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호중 씨가 이런 지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를 그 열혈 지지하는 극성 팬들이 김호중을 감옥으로 집어넣는 상황이 된 것도 맞아요. 뭐냐 하면 사건 초기에 김호중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면서 막 쉴드를 쳤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호중한테 등을 돌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거 뭐 김호중이 한 말도 아닌데 팬클럽이 막 나서가지고 김호중이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막 쉴드를 쳤어. 그러니까 완전히 밉상이 돼버린 거예요. 밉상이 되니까 이제 본보기로 저런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개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호중의 팬들이 김호중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뭐냐면은 제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영주의에 빠져서 우리 편의 흠결은 무조건 싸고 도는 문화가 생겼어.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진보 진영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은 이 사람은 밀정이다, 뭐 뿌락지다, 간자다, 지금 뭐 리박스쿨이다, 내부 비판을 입틀막을 해버렸어요. 오늘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의 이른바 갈라치기 프레임이야. 민주진보 진영 내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은 야 이건 갈라치기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이다. 밀정이다. 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내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남천동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헬마하고 오창석이 그 거의 없다 셋이 모여가지고 조국당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당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거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또 정청 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또 조국 사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남천동 친구들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뭐 말만 하면은 자기들 다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니들 여기 어른들 싸우는 데니까 애들은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뭔 얘기를 하면은 야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아주 뭐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난리가 나고 그 털봉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린치를 하고 사이버 린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이 겁이 나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 편 싸고 도는 맨날 그 윤석열 빤스나 벗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부 문제를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내부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내부에 있는 문제가 어느 시점에는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애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서 그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부 비판이 활발하고 내부 토론이 활발해지면은 내부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텐데 내부에서 입틀막을 해버리니까 이거 별 문제 아닌가 보네? 그러고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조중동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번 조국당 사태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국당 성비위 문제. 제가 저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저는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저야 그냥 아무나 다 까는 사람이니까 여러 차례 방송을 했어요. 나름 제 입장에서는 그 족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와가지고 저 욕하는 시청자들도 많았어. 왜 까냐. 갈라치기 하냐.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 지금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조국당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냥 족 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큰 문제가 되고 민주진보 진영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해결 잘해라.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그때. 그리고 이런 비판을 저뿐만 아니라 진짜 좀 영향력 있는 빅스피커들이 조국당 성비 문제를 공론화했으면 예컨대 김어준이랄지 최욱이랄지 그나마 좀 체급 있는 이런 채널들이 공론화를 했으면
조국혁신당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했을까? 그 내보낼 놈들 싹 내보내고 정리를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일을 저렇게 안일하게 처리한 게 뭐 문제의 출발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갈라치기 타령하면서 무조건 진보 진영의 입틀막을 하는 족바들, 털바들 얘네들이 조국혁신당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 거야. 니네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조국혁신당에 비판할 건 제대로 비판을 했으면 조국혁신당이 거의 문을 닫게 되는 수준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즉 진보 진영 내 제가 파시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파시스트의 논리다. 김어준이 자기들만 비판하면 문조털만 비판하면 갈라치기래. 문조털만 비판하면 리박스쿨이래. 이런 김어준의 갈라치기 프레임이 파시스트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치의 논리와 히틀러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조건 감싸고 돌다가 자멸을 해버린 게 되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국혁신당을 망친 건, 조국을 망친 건 결국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언론인으로서 언론인다운 그런 방송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면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내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비판을 했다라면, 그래서 일찍 채찍을 들었다라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조국혁신당에 자 강미정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4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아니 늦어도 6월 달에 그죠? 대선 끝나고 대선 전까지야 이런 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묻어둔다고 하더라도 대선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6월 달에만 바로 잡았어도 조국혁신당이 저 지경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족바가 조국을 망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제목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조국혁신당이 조국을 죽인다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가해자들 실드 치는 얘기, 조국 실드 치는 얘기를 하잖아. 김선민 권한대행도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 무조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대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도부 총사태까지 안 가도 됐어요. 그리고 최강욱이 조국 실드 친다고 개돼지 타령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야. 결국은 조국을 누가 죽인 거냐?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죽인 거고, 최강욱이 죽인 거고, 김선민이 죽인 거고, 또 누구 있습니까? 족바들이 죽인 거예요. 그걸 몰라 뭐가 문제인지를